평행 중심 원리라고 있거든요. 자, 괜찮아. 네, 장난이에요. 아휴, 차라리 지금 쉬면 안 되지. 자, 갑니다. 출발. 직권의 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질문할 거는 많아요, 적어요? 그다음에 민경이는 많아요, 적어요? 그래? 그럼 오늘 뒤에 중력도 진도 나와도 되겠다. 네. 그죠? 그래. 역시. 자, 직권의 변화와 영리한 겁니다. 직권의 변화와 영리한. 몇 쪽일까요? 138쪽일까요? 이러면서 민경 근데 왜 우리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선생님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미안해. 자, 일단은 138쪽 봅니다. 자, 일단은 얘들아, 너희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녀가 지진과 화산활동이 왜 나타나요? 땅의 신에 노하고 하늘의 신에 노해가지고 지진과 화산활동이 나타나는 거 맞나요? 아니었어? 왜 나타나요 그러면? 네? 내가 나타나요? 왜 나타나요? 아니면 퉁퉁퉁퉁 사우루가 화가 나서 땅을 때리면 그렇게 되나요? 왜 그렇게 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세훈아 왜 지진과 화산활동이 나타나죠? 신이 노하셨어요. 신이 노하셔서 어떤 신? 땅의 신. 땅의 신. 땅의 신의 성함이 뭐였죠? 이재민. 재민아! 이러면서 자, 지진과 화산활동 왜 나타났습니까? 재민아? 판과 지원아 마무리해도 자, 판과 기각변동. 지각 변동이 지진 화산 활동이고요. 지진 화산 활동이 지각 변동이고요. 자, 판과 판이 만나. 또는 부딪혀서. 이게 늘어나는 거야? 또는 맞물려서. 맞물 또는 스쳐 지나가면서. 오케이. 자, 판이 이동하니까 지진도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화산 활동도 발생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근데 과거에 그걸 몰랐었어. 자, 변동대. 자, 일단은 변동대란 무엇을 변동대라 하냐면 책 순서대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변동대라는 것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을 연결한 것. 활발한 곳을 연결한 곳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대의 종류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을 연결한 지진대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을 연결한 것을 뭐라 그러죠? 그러면 화산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진대, 화산대가 합해서 우리는 변동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은 뭐 지진대는 어쩌고저쩌고 화산대는 어쩌고저쩌고 있는데요.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말 한마디 깔고 갑시다. 자, 용어. 자, 지각변동의 뜻이 뭐냐? 자, 잠깐만. 지각변동. 조금 이슈 넣어야지. 자, 1. 지각변동. 자, 지각변동의 뜻이 뭐냐면, 자, 지진, 화산, 활동 또는 지층이 끊어지는 것, 단층 이런 거를 우리가 지각변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각변동, 즉 지진과 화산 활동이 왜 일어나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왜 일어난다고요? 시작. 판과 판이 이동하면서 충돌하던지 아니면 서로 멀어지던지 뭐 등등등 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 지각 변동이 즉 지진 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스팟 점으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띠 형태로 존재할까요? 이 판 뭘로 존재해요? 좋아요. 이 판과 이 판이 움직이다가 쳐박았어. 그러면 충돌하는 요 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어떤 활동이 일어난다고요?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결했는 것을 우리는 지진대, 화산대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연결한 곳이라는 것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주로 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판의 경계를 따라서 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인 거 알았지? 선으로 나타난다. 즉 주로 띠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다들 하와이 가보셨어요? 하와이? 하와이 안 가봤어? 나 하와이 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가봤는데 한 8번 10번 하와이에 가면 있잖아 하와이가 섬이기 아니게 거짓말해서 8번 10번까지는 못 가봤고 하와이에 우리 할아버지가 9명이 살아 그래서 그 밑에 삼촌들이 30몇 명이 살아 그래서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자 하와이 가보면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와이가 있다 근데 하와이라는 말을 왜 꺼냈지? 자 쓸데없는 꺼내니까 하와이 미치겠다 자 어쨌든 자 연결한 곳이고 띠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알았죠? 그래서 자 잠깐만 한번 볼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 밑에 요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객관식 보기도 이게 틀리더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냐면은 일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 다시 또 지구는 둥으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다시 하면 아프리카가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바다 이름이 뭘까요? 이 바다 이름은 대서양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일어나거든. 자,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자, 봐봐요. 지금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되고 그 점이 모여서 이런 선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진대, 화산대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동떨어지게 점이 군데군데 한 군데씩 뭐 이상하게 있다 치자. 요런 거는 지진대, 화산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인가 알았지? 그래서 지진대, 화산대는 지진이 활발한 곳을 연결한 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지진대, 화산대라 그러고 그러면 자 판의 경계가 여기 좀 어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들지 왜? 판의 이동과 판의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 게 지진, 화산 활동이니까 그러면 자 판의 경계는 주로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자 판의 경계는 주로 자 대충 그림이다 그래 내 그림대로 따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 맘대로 그린 거야 이렇게 판의 경계가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대충 나눠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을 경계로 판의 경계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판의 경계도 아닌데 지진과 화산 활동이 왜 일어나겠어요? 이게 진짜 뭐 한 거야? 땅의 신이? 노한 건? 아니고요 요런 지점에서 왜 지진과 화산을 그래 아까 하와이를 이거 때문에 얘기했어 그래서 하와이는 판의 경계가 아니거든 나 하와이가 어딘지 모른다 자 여기 하와이가 있다 치자 그러면 하와이는 판의 경계가 아닌데 자꾸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뭐 플룸 구조론으로 인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주로 뭐다? 띠로 형태로 나타나고 뭐다? 판의 경계랑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그 위의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지도 잠시만 봅시다 여러분 책에 보면 지도 있죠? 지도 세계지도 자 왼쪽 페이지 위에 보면 약간 중간 아래쪽에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때요? 뭐 있어요? 자 판의 경계와 지진대 화산대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나요? 안 일치하는 것 같나요? 자 지진대 화산대는 대체로 뭐 나타나요? 띠 형태로 나타나는 거 눈에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주로 띠의 형태로 지진대, 화산대가 나타나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태평양 중간쯤에 보면 점 찍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태평양 중간쯤에 점 찍힌 거 보이죠? 그런 거는 지진대, 화산대는 아닌데 근데 지진, 화산 활동이 나타나긴 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자 미리 조금 깔고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지진의 종류를 미리 좀 알고 갑시다. 자, 지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우리가 진원이라 하면 뭐죠? 진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진원의 깊이가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진원의 깊이가 지표로부터 한 70km 정도까지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0에서 한 300km 정도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우리가 중발 지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400km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우리는 일단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놓으시고 괜찮겠죠? 괜찮겠죠? 자, 요거. 그래서 요거 너희가 70km와 왜 400이야? 자, 70km와 300km를 좀 기억해 주세요. 70과 300 경계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단어는 솔직히 외울 게 겁내 많은데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려서 시험 칠 때 다 틀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뭐 별건 아니지만 그렇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좀 할 수 있게 한번 가봅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뭐 들어갈 거면요. 자, 판의 구조 한번 가볼까? 자, 판 구조. 하지 말고 판의 구조 갑시다. 자, 판의 구조. 자, 일단은 저번에 우리 시험을 치셨을 거고 살짝 직권의 변화할 때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요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도 요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바다. 여기가 바다라고 하죠. 바다. 자,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지구 내부에 가면은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지금 지각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지금 지원이가 축구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옆에 세훈이는 그 공을 받고 있고요. 그 옆에 찬영이도 같이 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대륙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바다 밑에 깔려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양 지각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뭐예요? 지각 밑에는 우리가 어차피 멘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 부분 전부 다 멘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각과 멘틀 사이에 경계면이 있어요. 지각과 멘틀 사이에 경계면. 이 경계면의 이름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 경계면을 우리는 무슨 면? 모호면. 원래 이름은 모호로 비치치 면이긴 한데 줄여서 우리는 모호면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발견했겠어요? 모호로 비치치라는 아저씨가 발견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다 멘틀입니다. 밑으로는 다 멘틀입니다. 그래서 지각과 멘틀 일부를 포함한 곳, 지각과 멘틀 일부를 포함한 곳까지를 우리는 뭐라면 100km 정도 깊이를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자, 판 중요합니다. 자, 지각과 멘틀 최상부를 포함한 걸 우리는 판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판의 다른 이름 세 글자로 땡땡권이라고 합니다. 시작. 암석권. 아우 똑똑해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자, 근데 판에는 또는 암석권에는 멘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제발 놓치지 마시고요. 알겠죠? 객관식 보기 불등 뭐 할 때. 자, 그다음에 100km부터 어디까지? 약 한 400km까지. 100km부터 400km까지를 우리는 땡땡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권이라고 그러죠? 100km부터 400km까지를 무슨 권이라고 그러죠? 진짜 몰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연야권이라고 합니다. 연야권. 자, 연야권에 대한 특징 두 가지만 한번 알아넣어 보겠습니다. 자, 연야권은 100km부터 400km까지가 연야권이고요. 자, 일단 연야권도 그러면 멘틀이거든. 연야권을 우리가 멘틀 상부 이렇게 얘기해. 멘틀 상부. 그다음에 여기 판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멘틀 우리가 멘틀 최상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자, 연야권의 특징 우리 하나만 알아보자. 두 개만 알아보자. 연야권은 멘틀이긴 해. 멘틀이면 고체야, 액체. 시작. 고체죠. 근데 자, 이 위에 떠 있는 판이 이 판이 예를 들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요만큼 이제 해양판인 거예요. 요만큼은 그러면 뭐예요? 대륙판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냐? 그 밑에 있는 멘틀이 대류라는 것을 해서 움직입니다. 참고로 대류가 뭔지 아시는 분? 대류가 뭐죠? 자, 내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요 밑에 지점이 좀 핫하다라고 하자. 핫하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뜨거운 물질은 위로 상승하고 뜨거운 물질은 위로 상승하고 상승에는 놈을 씹어서 다시 가라앉고 상승에는 놈을 씹어서 다시 가라앉고 이런 걸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져서 올라갔는데 위에가 차가우니까
냉각되어 식어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연약권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멘틀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연약권 위에 떠 있는 이 판때기가 멘틀 대류 방향을 따라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 멘틀 대류를 따라 이 판은 저쪽으로 움직인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인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연약권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돼. 뜨거워지면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가고 그리고 뭐 차가워지면 다시 밀도가 커져서 내려온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얘는 액체야 고체야? 시작! 뭐요? 아니 고치. 고체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이동성. 와 좋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마시고 틀리지 마세요. 자 이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있는 고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상태를 부르면 고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알았죠? 고체가 어떻게 움직여요? 크런키 먹어봤어요? 좀 비싸긴 한데 크런키 먹어봤어요? 그 왜 초콜릿 안에 막 과자 링이 들어있는 거 못 먹어볼 수도 있어요. 세훈이 괜찮아요. 알았죠? 그래서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딴반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경사라는 친구가 크런키 먹어봤어요? 괜찮아 못 먹어볼 수도 있어요. 막 하고 있어 장난치고 있었거든.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는 거야. 크런키를 꺼내서 먹는 거야. 어쨌든 자막 웃었는데. 그래서 자 어쨌든 자 크런키 보면 그 안에 과자알갱이가 들어있단 말이야. 크런키를 내가 잡고 있어요. 그러면 초콜릿이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녹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과자알갱이가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근데 녹았는 초콜릿을 따라 그 안에 있는 알갱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유동성 있는 고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부분에 있는 거는 어쨌든 돌면이고 암석이니까 그 연약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녹는 점이 같게요, 다르게요? 다르게요, 그죠? 그래서 녹는 점이 좀 낮은 물질 먼저 녹아서 초콜릿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근데 그 중에 녹는 점이 좀 높은 암석을 주로 금속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돌멩이들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걔들은 이제 크런키의 그 알갱이 입자 같은 과자 역할을 해서 부분적으로 녹아서 멘틀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있는 고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얘들아. 자, 살짝만 정리합시다. 자, 대륙지각의 성분이 뭡니까? 시작. 대륙지각은 어떤 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현무암질이에요? 아니면 화강암질이에요? 얘는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번씩 나오니까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둘 중에 밀도는 누가 클까요? 아니면 두께는 누가 두꺼울까요? 얘기해 봅시다. 자, 시작. 밀도는 누가 커요? 자, 판으로 얘기합시다. 대륙판이 밀도가 커요? 아니면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륙판보다는 해양판이 밀도가 크고요. 뭐고 알았어요? 해양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바다 밑에까지 앉아있다고 생각하자. 굳이 이러지 말고 이 단어 외우고 또 겁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두께는 누가 두꺼워요? 시작. 그럼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죠. 자, 대륙판의 두께가 이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대륙판의 두께가 이만큼이고 해양판의 두께는 이만큼이니까, 자, 대륙판의 두께가 더 두껍다, 해양판보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내용 시작합시다. 자, 판구조론 시작합니다. 판구조론. 자, 판구조론의 뜻이 뭐라고요? 아까 전에 적었어. 자, 판과 판이 이동하여 서로 충돌하고 멀어지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다시. 자, 판의 이동 때문에 판의 이동으로 인하여 자, 판의 이동으로 인하여 뭐가 판의 경계에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를 우리는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 변동은 화산 지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의 경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판의 경계 세 가지 먼저 뽑아주세요. 시작.
자,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있어요. 발산형 경계. 그리고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자,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판과 판이 그냥 엇갈려서 지나가는 거.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만나는 거, 모이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판과 판이 그냥 엇갈린 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판과 판이 엇갈린 보존형 경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자, 한번 봅시다. 얘들아, 판이 요 위에 있는데 판을 우리가 나무도막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나무도막에 비유해서 자,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무도막이 있는데 여기를 가열에 따라가자. 여기를 가열하면 뜨거워진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물 위에 나무도막이 이렇게 떠있다 합시다. 뜨거워진 물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물이 올라오는 곳은 물이 올라와서 옆으로 퍼지니까 그 위에 있는 나무 판때기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을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 그러는데, 판과 판이 멀어지려고 그러면은 멘틀이 상승해야 되겠어? 하강해야 되겠어요? 판과 판이 멀어지려면 얘는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자, 만약에 얘도 요 나무 판때기가 더 있었다 합시다. 하나 더 있는데 자, 이렇게 올라왔던 뜨거워져서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한 이 물이 조금 있으면 식어서 다시 아래로 떨어질 거고, 여기서도 뭐 올라왔다가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 멘틀 위에 있는 이 판도 밑에 있는 멘틀 따라 움직일 것이고, 이 판도 그 위에 있는 멘틀을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럼 판과 판이 서로 뭐 하게 되겠어요?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판과 판이 만난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다. 보존형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 얘는 멘틀의 하강과 상승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따가 봅시다. 얘는 하강과 상승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 일단은 보존형 경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 다 나죠? 그죠? 왜 대답 안 해요? 자, 대답하세요. 자, 첫 번째 여기 갑니다. 우리 이제 발산형 경계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를 배울 건데, 자, 발산형 경계는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발산형 경계 첫 번째. 발산형 경계는 있잖아. 얘들아, 해양판이 가까워져 있다가 우해양판이 멀어지는 곳이 있어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도 있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계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있다라고 하자. 바다. 그럼 여기에 판때기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판때기가 하나 있다 합시다. 바다 밑에 어구야. 자, 바다 밑에 요런 판때기 하나. 그다음에 바다 밑에 또 요런 판때기 하나.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바다 밑에 해저에 요런 두 개의 판때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누가 올라오냐면, 자, 멘틀이 요렇게 상승합니다. 그 밑에 멘틀이 요렇게 상승합니다. 맞죠? 오케이. 자, 미안한데